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30해 전 가슴에 묻어두었던 첫사랑이 가장 슬픈 자리 장례식장에서 거짓말처럼 다시 나타난다면요? 그리고 그 재회가 한 아이의 순수하고 여린 생명과 맞바꾸어야만 하는 잔혹한 운명을 불러온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지나가는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깊숙이 흔들어 놓을 진실의 기록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진실은 당신의 가슴을 무겁게 울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궁금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운명적인 진실의 끝에는 결국 가족이라는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무게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고즈넉한 풍경 속에 자리한 이름 모를 작은 장례식장. 늦은 오후, 창밖으로는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붉은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마치 누군가의 슬픔에 동참하듯 애도의 북소리처럼, 비통한 울음소리처럼 장례식장 전체에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검은 양복 차림의 조문객들로 조용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낯빛은 하나같이 어둡고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습기를 머금어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마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듯한 적막감만이 맴돌았습니다. 상주인 박영수,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 하얀 소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메마른 땅처럼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마저 빠져나간 듯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는 그녀는 기계적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던져지는 위로의 말들도 그녀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힘내요, 영숙 씨. 고마워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의 육중한 문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서서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 남자가 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회색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세월의 무게는 그의 얼굴 곳곳에 깊은 주름을 새겨 놓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흐트러짐 없이 흔들림 없는 단단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폭풍을 견뎌낸 바위처럼 굳건하고 어딘가 슬픔이 담긴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김태수였습니다. 30해 전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영숙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아픈 기억으로 간직된 첫사랑 김태수였습니다. 영숙 씨, 태수. 30해 30년 만에 기막힌 재회.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두 사람 단지 짧았던 순간의 눈맞춤만으로도 모든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친 그 순간 헤어진 시간의 무게와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모든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극적인 재회의 순간을 비웃기라도 하듯 장례식장 한켠에 앉아있던 영숙의 손자, 겨우 7살의 어린 민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모두의 시선이 민호에게로 향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정신 차려. 제발, 제발. 그 여리고 작은 몸에 갑작스러운 쓰러짐이 한 가족의 걷잡을 수 없는 운명을 불길하게 뿌리째 뒤흔드는 잔혹한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차갑고 소독약 냄새 가득한 공간에서 어린 민호는 침대 위에 위태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7살. 세상을 채 다 경험하기도 전에 그는 너무도 큰 고통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약했던 그의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한 박동으로 그를 괴롭혀왔습니다. 작은 몸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매번 숨을 쉴 때마다 힘겨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 숨쉬기 너무 힘들어. 안 돼, 안 돼. 민호야, 정신 차려. 제발, 제발. 할머니가 옆에 있잖아. 장례식장의 혼란 속에서 급히 출동한 구급차가 굉음을 내며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민호는 병원 응급실로 황급히 실려갔습니다. 새하얀 불빛이 비추는 응급실 안, 민호를 진찰하던 의사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비장했습니다. 그는 민호의 기록을 살피며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이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 심장 이식밖에는 없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아니 이미 온 세상이 잿빛으로 물든 절망 속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엄마인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먹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어린애한테 왜 이런 가혹한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절망감과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고 민호의 병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고통 또한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절망의 시작이 수십 년 동안 깊은 심연 속에 꽁꽁 묻혀있던 잔인한 진실들을 하나둘씩 세상 밖으로 기어이 끌어올리게 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피로 얽힌 잔인한 비밀들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편 장례식장에서 오열하고 있던 영숙의 딸 은지,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워커홀릭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굴지의 대기업 홍보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성격,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빈틈을 보이지 않는 철두철미함. 그녀는 회사 내에서 누구보다도 강한 야망을 품고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감정의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아들 민호를 위한 강인한 엄마의 모습이 그녀의 전부인 듯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병세는 그녀를 더욱 나약하게 만들었고, 그럼에도 그녀는 밖에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나는 약해질 수 없어. 민호를 위해 강해져야 해. 그런 그녀 앞에 어느 날 한 명의 새로운 인물이 운명처럼 나타났습니다. 바로 새로 부임한 보좌관 김서연이었습니다. 김서연 그녀 역시 은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은지보다 더 차갑고 이성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명민했고 말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단호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두 여인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은지는 서연의 강단 있는 태도에 살짝 놀랐지만 이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프로젝트는 이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당신 방식이 지금 저희 방식보다 더 낫다는 말씀이세요? 네, 더 낫습니다. 과장님 데이터와 경험으로 미뤄볼 때 제가 제안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고 결과 또한 좋을 것입니다.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한치의 양보도 없는 날, 선 충돌 두 여자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에게 쉽게 섞이지 않고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두 여인의 기싸움은 시작부터 불꽃을 튀겼습니다. 그러나 은지는 그때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마치 경쟁자처럼 서 있는 이 냉철하고 당돌한 여인 김서연이 바로 김태수의 법적인 양딸이라는 운명의 장난 같은 진실을 그때는 알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린 운명은 이미 두 개의 가정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얽히고 설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쉼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과되어 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고 가늘게 이어지는 숨은 가족들의 가슴을 칼날로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그의 손은 시름시름 마비되는 듯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심장 이식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가족들은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민호에게 이식할 수 있는 심장을 찾기 위해 가족 전체가 조직 적합성 검사를 통해 이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피말리는 기다림 끝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긴장한 얼굴로 의사의 입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 한마디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아니 기적과도 같은, 그러나 동시에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민호 그리고 김태수, 그들의 조직이 기적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였던 사람의 심장이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 말도 안 돼. 이건 왜 당신이 우리 아이와 맞는 거죠? 은지는
태수에게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어머니 외에는 누구와도 조직이 맞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김태수라니.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아니에요. 뭔가 숨기고 있죠. 당신과 우리 아이가 이렇게 완벽하게 맞을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요? 은지의 눈초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의심은 태수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깊숙이 묻어두었던 잔인하고 슬픈 진실이 지금 이 순간 김태수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숙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잔혹한 진실. 은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충격에 휘청이며 벽을 겨우 지탱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30해 30년 동안 깊이 깊이 묻어두었던 끔찍하고 아픈 비밀이 드디어 감출 수 없는 힘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은지는 병원 문을 박차고 무작정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격렬하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도 모른 채 그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마치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려는 어머니인 영숙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지금까지 날 속였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 아버지는 죽었다고 했잖아요. 영정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미 이 세상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살아 있었다니. 그것도 엄마의 첫사랑이 내 아버지라니.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은지야, 엄마 말을 들어다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 너무 어려서 엄마는 너를 지켜야만 했어. 이 방법밖에는 없었어. 30년 동안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아프고 잔인한 진실. 그것이 지금 딸의 원망 어린 절규 속에서 여과 없이 잔인하게 드러나면서 모녀의 관계는 마치 위태로운 유리잔처럼 산산조각 날듯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잔인한 말들이 오가며 그들은 차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골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은 쉼 없이 흐르고 그들의 감정만큼이나 민호의 작은 생명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영숙의 등은 슬픔으로 굽었고 은지의 심장은 미움과 고통으로 메말라갔다. 그렇게 모녀의 깊은 갈등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잔인한 시간은 계속해서 어린 민호의 여린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병세는 점점 더 위중해졌습니다. 아이는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고 의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작은 심장은 이제 간신히 박동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은 하루가 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절망 속에 침묵하고 있을 때 김태수가 결심을 내립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흔들림 없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두 주먹은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제가 하겠소. 아이에게 제 장기를 주겠소. 그의 선언은 마치 폭탄처럼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은지는 아까보다 더 격렬하게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분노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마치 칼로 도려내지는 듯 아려왔다. 왜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려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은지의 원망 섞인 절규에도 불구하고 태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조용 그러나 단호하게 모든 것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 그 한마디 S 아버지라는 단 두 글자에 은지의 눈에서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모든 진실이 지금 이 비장한 순간에 그녀 앞에 선명하게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수술날 S 병원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거대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굳게 닫히고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미세한 기계음만이 가족들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태수는 묵묵히 수술실로 들어갔고 영숙과 은지 그리고 김서연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민호와 태수를 기다렸습니다. 긴 밤이 흐르고 새벽이 가까워져 오자 불안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료진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순간은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은 서서히 어둠을 걷어내고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세상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얼굴의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살 수 있습니다.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고마워요. 태수 씨. 그토록 위태로웠던 민호는 이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조금씩 의식을 되찾은 민호의 얼굴에는 다시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창밖의 아침, 햇살처럼 어둠의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새벽이었습니다. 민호의 상태가 호전되고 태수 또한 회복실에서 안정을 찾아가던 며칠 후에 김서연은 은지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병실 밖복도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공간에서 두 여인은 마주 보았습니다. 그동안 날카롭게 대립했던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제 희미한 온기와 알 수 없는 동질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은지를 향해 살짝 떨렸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은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저 역시 김태수 씨의 딸이에요. 아주 어릴 때 입양됐습니다. 제 친부모님은 따로 계셨지만 김태수 씨는 제게 정말 아버지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태수의 아픔과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태수의 연결고리뿐 아니라 서연이라는 또 다른 존재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엮여 있었다는 사실의 깊은 감격과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 자매네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두 여인 같은 아버지를 통해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인연으로 그렇게 두 여인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은 순간 피보다 강한 인연이 그렇게 새롭게 맺어졌습니다. 그 모든 30해의 세월이 우리에게 남긴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원망과 후에 숨겨진 진실로 인한 고통과 갈등 그리고 어긋난 시간 속에서 피어난 비극적인 아픔만이 전부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혼돈의 시간을 애써 뚫고 마침내 우리 앞에 남은 것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을 지켜내기 위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눈물겨운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혈연으로 묶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감싸 안으며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내려는 숭고한 마음,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진짜 가족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뛰놀 수 있게 되었고 영숙은 긴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사랑과 새로운 자매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태수는 잃었던 딸과 손자를 다시 얻으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연 역시 새로운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모든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운명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